우리가 주장하는 대충 남들처럼이 아닌 제대로 알고는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인생관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인생관은 뭐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어떤 개인의 관점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대로 알면 공허감이 없어지고 충만감이 찾아와서 행복해진다는 관점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알면 자존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해진다는 그런 관점이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자존감, 자신감이라는 행복의 코드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행복의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현대인들의 불행과 행복에 정말 많은 것들이 전부 해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현대인들의 불행의 근원을 한마디로 인정받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영원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충족되지 않는다. 이 간극은 어디서 오느냐?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 본 모습이 아닌 꾸며진 모습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꾸며진 모습을 통해서 받는 찬사는 인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모습, 본 모습으로 받는 찬사가 인정입니다. 인정과 인기는 간극이 있어요. 인기는 아무리 받아도 인정까지 가지 못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셨는데 목마름이 없어지기는커녕 더더욱 목이 말라지는 그 악순환과 비슷한 것이 인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은 간단하죠. 처음부터 진짜 모습, 본 모습을 보여줘서 인정을 받았다면, 인기가 아니라 인정을 받았다면 쉬웠을 텐데 왜 진짜 모습, 본 모습을 감추고 꾸며진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그것은 내 진짜 모습, 본 모습을 제일 잘 아는 제1의 존재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그 모습은 별로라고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필터링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누구인가? 내 진짜 모습, 본 모습을 세상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내 진짜 모습은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위에 그걸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자꾸 꾸며진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사실 자존감, 자신감의 정의입니다. 제1의 존재인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나를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제1순위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인들이 겪는 불행의 근원,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투쟁, 그러면서도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그 본질에는 자존감, 자신감의 부족이 있다는 것,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소위 말하는 상류층들의 갑질 행태도 이 자존감, 자신감의 부족 또는 인정받으려는 끊임없는 투쟁, 이 코드로 사실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슨 말인가? 부와 명예를 지녔으면 처음에는 그 부와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뭔가 충족이 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자기의 진짜 모습, 본 모습이 아니라 겉껍데기일 뿐이죠. 껍데기로 찬사를 받았으니 그것은 인기에 불과합니다. 인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더 마십니다. 극단까지 갑니다. 그 껍데기를 극단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행태, 소위 말하는 갑질들이 탄생한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갑질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자기의 진짜 모습, 본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그걸로 인정을 받았다면 부와 명예라는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 상류층들도 자기 진짜 모습, 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왜 두려웠느냐? 그 모습을 제일 잘 아는 제1의 존재인 자기 스스로가 그 모습이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별로라고 생각한다. 역시 자존감, 자신감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거죠. 현대사회의 병폐인 불행의 또 다른 면모인 갑질도 결국 자존감, 자신감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행복의 코드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반면에 행복해 보이는 정말 사람들도 이 자존감, 자신감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자존감,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진짜 모습, 본 모습을 제일 잘 아는 1의 존재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인정의 욕구는 충만해 있기 때문에, 거의 충족이 됐기 때문에 굳이 딴 사람한테서 또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갈구하지 않는 거죠. 역설적이게 타인의 평가에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게서도 좋은 인정을 받습니다. 자존감,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그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 묵직한 어떤 자기사랑, 허세가 아닌 정말 무게감 있는 자기사랑, 그게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해서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행복을 바라본 관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의 인생관이자 세계관입니다. 다시 저희가 절대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관, 세계관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인생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존감, 자신감이 행복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라고 봅니다. 자존감, 자신감이 부족하면 불행해지기 되게 쉬운 그런 근원이자 코드라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 자신감은 저희만의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 몇 해 전부터 여기저기서 제기되어 온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자존감, 자신감을 어떻게 얻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얘기가 별로 없거나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얘기만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자존감, 자신감을 대충 남들처럼이 아닌 제대로 알고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법 코드로 자존감, 자신감을 얻거나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결과가 잘못 나오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 분야랑 안 맞아, 내가 구제불능이야 라면서 자책하고, 그래서 자존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방법 또는 코드입니다. 잠깐 내 자책으로 끝내지 말자, 여기서 멈추지 말자, 내가 방법을 잘못 알아서 그랬을 거야, 내 방법이 틀려서 그랬을 거야, 거꾸로 방법을 제대로 알고 방법을 고치면 다음에는 나아질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선천적인 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몰랐을 거야 라면서 자존감을 지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예시로는 어떤 분야를 아예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자신감을 잃고 쫄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죠. 그때 저희는 방법과 코드라는 수단으로 자신감을 얻고 돌파하는 거죠. 이런 식인 겁니다. 내가 방법을 몰라서일 뿐이지 그것만 알면 그 분야의 고수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방법만 알면 돼. 쫄 필요 없어. 지금 몰라서 두려운 거지, 실체를 알면, 본질을 알면 잘할 수 있어 나는. 역시 이러면서 자신감을 획득해서 거침없이 그 분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방식인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자존감, 자신감을 지킬 정도라면 스킬 정도의 방법론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라고 불리는 그 본질까지, 아주 깊은 부분까지 꿰뚫기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지에 이른 고수들한테서 저희가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고수들은 당연히 그 분야의 고수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겠죠.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합니다. 잘하니까, 매번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자신감이 넘치겠지. 그런데 고수라고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중간중간 실패를 합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했을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책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잘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도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굉장히 논리적 믿음이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저희는 이 부분에 꽂힌 사람들, 당연히 고수니까 그 분야를 스킬 정도가 아니라 본질까지, 저희 말로 코드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는 통찰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 실패를 했어. 그런데 나는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심지어 글로 써서 서술할 정도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고치면 다음번에 반드시 개선될지 논리적으로 완전히 납득하고 있어. 논리적 납득에서 오는 믿음과 확신인 거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실패했을 때도 자존감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큰 영감을 줬고, 이게 저희가 실패하거나 했을 때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키는 저희만의 방식인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믿어라라는 허무맹랑한 자신감이 아니라
본질을 알아내고 방법을 알아내서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논리적 자존감 지키기랄까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스킬 정도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코드까지, 본질까지 꿰뚫기를 원합니다. 통찰의 경지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접근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는 이유일 겁니다. 여하튼 우리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 노력을 했을 때 근데 그 노력이 답해주지 않을 때 상처받고 자책하고 머무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방법과 코드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 분야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방법론 매니아가 아니고요. 자존감 지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든 거침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기도 전에 미리 쫄아버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수단으로 방법과 코드를 채택한 겁니다. 어떻게든 그 분야의 방법과 코드를 알아내서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방법과 코드는 수단입니다. 대충 남들처럼이 아닌 제대로 알고나 아는 라이프 스타일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바로 자신감과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관, 라이프 스타일은 당연히 저에게도 해당합니다.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공부에서 처음 깨달았었는데요. 공부에 대해서 나는 애초에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굉장한 자존감 상실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법과 코드를 깨닫고 나서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방법과 코드를 몰랐을 뿐이구나 라면서 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그 이후에 제 인생에서 이 코드를 통한 자존감, 자신감 회복이라는 테마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 즉 이 스터디 코드라는 제1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이 프로젝트를 잘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야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워크 코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일을 해서 그럴 뿐이야. 이 프로젝트의 워크 코드를 제대로 꿰뚫으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워크 코드를 찾으려고 헤맵니다. 나를 자책하고 앉아있을 시간에 워크 코드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고 실제로 워크 코드를 제대로 파악하면 자신감 있게 그 프로젝트를 다시 해서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너무 어려운데? 나 못할 것 같은데? 하고 쫄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워크 코드만 알면 내가 단숨에 그 분야의 고수의 반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을걸? 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들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제 분야의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 믿음입니다. 왜냐? 제가 언젠가 제 분야의 일에 모든 코드, 모든 워크 코드를 다 꿰뚫는 날이 올 거라는 그런 논리적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일뿐만 아니라 인생 거의 모든 분야에서도 저는 이걸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서 저는 제 인생을 거침없이 도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든 쫄지 않고 거침없이 들어가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경험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분야의 코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알아내기만 한다면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깊게 경험할 거라는 논리적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여러 분야의 모든 분야의 코드를 알고자 하고 있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매일이 굉장히 설레겠죠. 코드를 알아내고 거침없이 뛰어들고 깊게 경험하고 잘해내고 저는 남은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1의 존재인 나 스스로가 너는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인 믿음이죠. 자존감과 자신감이 논리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논리적으로 충만해서 행복하다?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태죠. 이 행복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스터디 코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걸 전달하려고. 그리고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제대로 알면 자존감, 자신감을 지켜내고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스터디 코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